고려왕과 중세정치, 고려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고려는 누가 세웠죠? 고려의 건국 누가 세웠죠? 태조왕건이 세웠습니다. 고려 태조왕건이 고려국을 수립했었죠.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연호를 전술화하였다. 철원. 왕건은 궁예를 몰아냈잖아. 왕건이 궁예를 몰아냈고 궁예의 나라는 후고구려 태봉이었지. 그래서 태봉의 수도가 철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왕건도 그대로 철원에다 도읍을 정하고 고려란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송악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철원의 도읍을 정하였고 그 다음에 송악천도를 하였다. 왕건은 연호를 천술화하였다. 왕 중의 왕이잖아. 왕건이잖아. 왕씨 썼잖아. 그래서 왕 중의 왕. 왕이시여 천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왕 중에 아니니까 왕 중에 왕이니까 천수란 연호를 썼다. 왕이시여 천수를 누리소서. 정치 제도는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와 중국 제도를 참작하여 마련하였다. 태봉을 무너뜨리고 세웠다 그랬잖아. 태봉을 무너뜨리고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봉의 관제. 왕건이 태봉에서 태봉의 관리 출신이잖아. 그래서 태봉 관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와 중국 제도도 같이 참작해서 마련했다. 중심은 태봉이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잖아. 두 가지 과제가 있겠지. 기본적으로 전임 왕을 몰아냈잖아. 궁예를 몰아낸 거야. 그지? 후고고려의 궁예를 몰아낸 거야. 그래서 역적이라 몰릴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민심을 얻어야 돼. 제일 먼저 민심을 얻는 게 목적이고요.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호족연합정권, 호족연합 세력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왕권보다는 호족 세력들이 지금은 좀 더 강한 편이야. 그래서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도 해야 되고 호족 세력을 또 통합하고 껴안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왕건의 과제야. 그래서 이런 과제를 실천하는 과제들이 있겠지. 취민유도 이렇게 있죠. 취민유도 백성민자도 해서 백성을 취할 때는 유도해서 일정한 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취민유도 10분의 1세. 궁예는 말 그대로 폭군이라고 그러잖아. 궁예가 폭군으로 일컬어지는 거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 과도한 수치체제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거를 왕건이 해결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백성들에게 10분의 1세, 백성들이여 수확량의 10분의 1만 내소서 해서 세금을 확 낮춰주는 거지. 그래서 궁예에 비해서 세금을 확 낮춰주니까 우리 왕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취민유도 정책, 광제동원에서도 많이 회피시켜줍니다. 흑창 설치, 흑창 말 그대로 창고잖아. 창자는 창고야 해서 빈민구제책으로 해서 빈민구제를 위해서 일정한 창고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합니다.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거죠. 전쟁 중에 생긴 억울한 노비들도 해방시켜줬다. 왕건의 업적. 그 다음에 호족 세력을 견제하거나 호족 세력을 통합하기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과제야. 왕건의 과제. 사신관 제도 이렇게 나왔죠. 사신관 제도. 고려에 기부한 공신 세력 출신 고려에 기부한 공신 세력을 출신 지방을 사신으로 삼았다 해서 중앙에 거주하게 했고요. 지방 치안을 연대 책임을 물었다. 다시 한번 고려에 기부한 공신 세력 출신을 지방의 사심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중앙에 거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의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방에 말 그대로 공신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공신 세력들도 있고 중앙에 큰 호족 세력들 중에 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지방에 놔두면 안 돼.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중앙으로 다 끌어옵니다. 해서 중앙에 딱 모셔다 놓고 명칭은 사신관이야, 너 사신관이야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네가 말 그대로 중앙에 살면서 지방에서 니네 지방에서 네 지방 출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네가 연대 책임져라. 이게 말 그대로 사신관 제도입니다. 이렇게 책임만 물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권한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신 지역의 부호장이야 임명권을 부여했다. 부호장이 뭐냐면은 향리 중에 고래 향리들이 있거든. 향리 중에 호족 중에 짱을 호장이라 그래요. 향리 중에 짱을 호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넘버2를 부호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호장 넘버2 이하에 대해서 임명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신관 제도는 지방 세력 통제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지방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그대로 중앙에 갖다 놓고 통제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방 세력 통제에 기여를 했다. 사신관 제도. 최초의 사신관은 경순왕 김부다. 통일신라를 가지고 왕건에게 기부해버렸잖아. 항복했잖아. 항복했다. 그래서 그러면 경수랑 김부에게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은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하노라. 대신에 반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주에 살지 말고 개경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경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기인제도 나왔죠.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인질로 삼는 거죠. 중앙에 머물게 하면서 인질로 삼아놓은 것. 지방에는 호족들이 있잖아.
너네 까불면 너네 아들 반란 일으키고 까불면 너네 아들 죽인다. 너네 아들 여기 중앙에 갖다 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제도 고려 왕건 때 생긴 겁니다. 호족 세력 통합 정책이 있습니다. 왕건 즉위 초에 이흔남, 환성길 등이 말 그대로 모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호족 세력들이거든. 그만큼 왕건이 약했다는 소리야. 왕건 깜짝 놀랐겠지. 해서 안 되겠다. 호족들하고 결혼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정략 결혼하게 되는 거지. 이놈들하고 큰 호족들하고 결혼하면 이놈들이 지 딸을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반란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맺게 되는 거지. 호족 세력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인이 29명이야. 집안에 큰 호족들 있지? 큰 호족 세력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29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29명의 큰 호족들이 내 세력이 되는 거지. 왕건의 세력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성정책. 내가 왕건이 왕시성을 쓰고 있잖아. 왕이 왕시성을 쓰니까 너도 왕시성을 줄게 해서 김순식이한테는 왕순식을 줬어. 해서 왕시성을 하사했다. 그래서 사성정책. 역분전. 공신세력들 있잖아. 공신세력들. 공신세력들에게는 자 공로를 인정해줘서 토지를 줬다. 그래서 공신세력들한테 준 토지는 역분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성분정 돼 있죠. 토성분정. 토성분정이 뭐냐? 지방의 호족 세력들 있지. 지방의 큰 호족들. 이 사람들한테 토성, 너도 성씨를 가져라. 응? 너만의 성씨를 가져라 해서 토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관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너만의 성씨고 이게 네 본관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본관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 경주 김씨죠. 네 어디 김씨고 그럼 저 경주 김씨입니다. 그러면 네 본이 어디고 본관이 어디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본관은 나주입니다. 아니면 뭐 영주입니다. 같은 김씨라도 그 본관이 좀 달라. 그지?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 엄마 아빠한테 저 본관이 어디예요? 저 본이 어디예요? 그러면 경주 김씨인데도 본관은 또 나주야. 뭐 한평이야. 아니면 서울이야. 막 이렇거든. 그래서 본관과 그 김씨, 성씨는 좀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본관제가 이때 생겼다. 토성분정. 정계개백 요소가 생겼다 그래. 정계개백 요소 나오죠. 자, 계율이야, 계율. 계자 나왔죠. 계율 나왔지. 계율. 신하들아 너희들은 이걸 지켜라. 이게 계율. 신하들한테 임금을 모실 때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계율을 마련한 거지. 그래서 규칙, 계율, 규칙이잖아. 신하들이 임금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해서 하나의 규칙, 현세대의 규칙이지. 이런 걸 마련해 줬다 해서 정계개백 요소를 지어서 신하가 임금에 대한 도리를 강조했다는 거죠. 신하의 임금에 대한 도리를 강조했다. 정계개백 요소, 계율이란 뜻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 왕들, 내 아들들아 이건 꼭 따라줘라 해서 후뇨 10조를 지었습니다. 왕건이 후뇨 10조를 지어서 후대 왕들에게 이걸 잘 따라서 해라잉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차연 이남 인물은 조정에 등용하지 마라. 후뇨 10조 내용 중에 이거 하나야. 차연 이남의 인물은 등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란 놈들은 오랑캐니까 경계해라. 서경을 중요시해라 해서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0개 항목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을 썼다. 태조왕건의 북진 정책 나왔죠. 태조왕건은 서경, 당시에 현재 평양이야 해서 서경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 다음에 중요시한 이유가 왕건은 나라를 고려라 그랬지. 기본적으로 고려라 하면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러면 지금 발해 쪽을 말 그대로 거란이 그때 발해를 다 점령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북진 정책.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란이 이 발해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란을 싫어해. 거란 이 새끼들 오랑캐야. 그지? 거란을 싫어해. 그래서 거란과는 계속 적대 관계를 지내게 됩니다.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중요시했다. 평양을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서 중요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경의 분사제도를 실시했다. 분사제도. 분사가 뭐냐면은 격경에 어떤 관서나 뭘 하나를 설치하면 똑같이 분서한다. 그지? 분서. 똑같이 조그만 관서를 하나를 거기다 또 서경에도 똑같이 두는 거야. 그래서 복사본 하나씩 둔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작은 복사본 하나 해서 분서했다 그러죠. 분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눌 분. 오케이? 근데 이 분사제도는 성종 때 다시 한번 정비가 돼요. 정비했다가 폐지는 묘청한테 묘청이 서경을 말 그대로 서경을 이제 고려의 중심지로 하자, 수도로 하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묘청한테 서경이 분사제도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완전한 폐지는 조유청한테 없어졌다.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폈다. 거란 이놈의 새끼들 오랑캐지. 발해를 지네들 딱 구워 삼켰잖아. 꿀꺽 삼켰잖아. 왕건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겠지 해서 거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책을 썼었습니다. 해서 만부교 사건, 왕건 때 있었던 게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어요.
거란이 왕건이 딱 고리를 세우고 딱 등극하고 있자 거란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친의 뜻으로 해서 낙타를 보냅니다. 근데 이런 낙타 선물을 만부교 아래서 다 굶어 죽게 했어요. 그럼 거란이 보기에는 이 새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제 낙타 내가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을 말 그대로 굶겨주겠잖아.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만부교 사건 왕건 때 있었다. 발해 유민을 포섭했다. 발해 유민은 왜냐면 발해 유민은 말 그대로 고구려를 이어받아, 발해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발해 유민들은 다 우리 민족에서 다 포섭을 해줬죠. 특히 발해의 세자, 발해의 왕자 대광현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씨를 왕씨로 성을 하사해줬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종실, 왕실에 대해서 적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 왕실에 적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 북진 정책을 썼으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보다 좀 더 영토가 확장이 됐었습니다. 위쪽으로 좀 올라가요.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국경선이 확장되었다 해서 청영에서 처녀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응자 받지만 빼면 처녀, 조금 이따 둠자 잡을 때 쓰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불교 나라, 불교를 중요시했다 그랬어요. 왕건은 굉장히 불교를 중요시해서 연등의 팔가래를 강조하죠. 승록사를 설치했다. 승록사가 뭐냐면 그 승려들 있지, 승려들의 승적, 본적, 우리 본적 있다. 승려들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적이 있어야 돼. 족보, 승려들의 족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승적을 관리하는 곳이 승록사였습니다. 다만 이 승록사에서는 승려들의 인사는 관여를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왕건의 업적 외워봐야지. 왕건의 업적 한번 외워봅시다. 많았잖아. 그래서 한번 외워봐야 돼. 치민, 취한 사람이 술 취한 놈이네. 그지? 치민, 술 취한 놈이 서기만 바래. 고추가 서기만 바라고 있다. 고추가 안 서나 보지. 그래서 개 사서 사정훈련, 멍멍이탕을 사서 먹고 나서, 멍멍이탕이 거시기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멍멍이탕을 사서 먹고 나서 사정하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나 정력이 세져가지고 이제 처녀까지 차보는 거야. 이거 이제 처녀까지 찰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세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처녀 차본 역전승. 그렇죠. 역전승 했지. 처음에 서지도 않았다가 이게 이제 처녀까지 차봤으니까 역전승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이 쭉 외워봅니다. 치민 서기만 바래. 개 사서 사정훈련, 처녀 차본 역전승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저녁에 잘 때 한번 꼭 되뇌어 보셔야 돼. 그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외워놓으면 이거 시험 볼 때까지 남아. 굉장히 오래 가실 거야. 해서 흑창, 치민 유도 10분의 1세 말했죠. 서기만 발해해서 서경을 중시했다 그랬죠. 기자는 뭐죠? 기인제도, 만자 만부교 사건, 발해 유민을 포섭했다. 대광현 말했었죠. 개사서 사정훈련에서 개자 계율을 말했다 그랬죠. 계율을 말했다. 뭐죠? 정계 계백요서, 신하들이 지켜야 될 계율, 왕한테 지켜야 될 계율, 정계 계백요서, 사성정책, 사정훈련에서 사신간 제도 있다 그랬죠. 경주의 김부가 최초로 사신간이 되었다. 정략결혼, 힘이 약하니까 결혼이라도 해서 힘을 쌓아야겠다. 정략결혼, 훈련에서 후녀 10조, 연등의 8간의 연자, 처녀 차본에서 처녀는 청천강에서 영까지, 차본은 차현이남의 인물을 등용을 금지해라 이렇게 남겼다 그랬죠. 후녀 10조 내용이죠. 본관제 토정 분성에서 본관제를 실시했다. 해서 역전승에서 승록사를 설치했다. 왕건의 업적입니다. 자, 짐은 평범한 가문의 출신이었다. 왕건이 한 말이죠. 그래서 왕에 오른 지 25년째 후녀 10조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해서 왕들아, 너네 자손들아,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아서 영원한 귀감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불교를 중요시하라 그랬죠. 부처의 호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원을 보호하고 감독해라. 일단 사원을 세울 때는 도선의 설에 따라 세워라. 사원을 세울 때는 도선 비기하잖아, 그죠? 도선의 설에 따라 세우도록 해라. 그 다음에 왕의 계승은 마지가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근데 안 될 때는 둘째, 셋째도 괜찮다. 그 대신에 형제 상속해라 이거지. 거란 놈은 금수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거란 오랑키 새끼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서경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서경 길지설 했죠. 서경은 길지이니 순수하여 일백의 기상을 체류해라. 자, 왕건이 이 내용만 나오면 왕건이 후녀 10조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연등의 팔간을 중요시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연등과 팔간은 군신이 동락하면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해서 연등의 팔관해를 굉장히 중요시했었죠. 그 다음에 부세를 가벼이해라. 왕건 자신도 10분의 1세를 매겼다 그랬죠. 아까 전에 차연 이남, 차연을 말 그대로 금강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차연 이남 인물을 등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더 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왕건의 식문여 10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가 항복을 해오니 사신간으로 삼았다. 사심이 되었다 해서 사신간 제도에 대한 사료겠죠. 향리 자제를 뽑아서 서울에서 볼모를 삼았다. 이건 기인 제도. 그래서 왕건 때 왕건을 말 그대로 물어볼 때는 이러한 사료를 주고 물어볼 수 있다. 고래 해종 나왔네. 해결왕 나왔죠. 해결왕. 그래서 정략결혼 후 폐해가 나온다 그랬죠. 정략결혼 29명의 부인들 정략결혼해서 왕규난이 발생합니다. 왕이 쟁탈전이 발생을 하죠. 왕건의 둘째 아들도 왕건의 첫째 아들 해종, 둘째 아들 정종, 넷째 아들 소광종 이렇게 나오는 거든. 그래서 왕건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지금 왕위를 잇고 있는데 왕건 다음에는 말 그대로 형제 상속이 되고 있잖아. 이분들이 왕이 쟁탈전이 있었는지 금방금방 돌아가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결왕, 정종, 왕건의 둘째 아들 정종, 정서광난. 왜냐면 왕권을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정서가 별로였어요, 이분도. 그래서 천둥소리 듣고 돌아가셔버려요. 겁이 나가지고. 정종 때 서경천도 계획. 목이 아파서 물 마시고 있습니다. 서경천도 계획이 있었는데 실패했다. 광군을 설치했다. 이 광군은 거란에 대비해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설치한 거다. 전국단위 군사조직이라 그래서 최초 전국단위 군사조직이다. 광군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솔하기 위해서 광군사를 설치했다. 광군사 똑같이 해서 정서광난, 거란대비라는 거. 똑같이 광자 하나 있죠. 광학보도 이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종 때에서 불교 재단입니다. 불교 장학재단, 광군사, 광학보, 광자 돌림, 정서광난. 보세요. 광종은 말 그대로 왕권 강화에 대해서 아주 거의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왜냐면 두 형제들이 말 그대로 다 돌아가시다. 빨리 왕이 있기 위해서 정쟁하다 다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본인은 왕권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종의 업적은 즉위년, 즉위초년, 그 다음에 즉위 중반기, 즉위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편해요. 즉위 전반기, 처음부터 1008년 동안은 1008년 동안이죠. 즉위년부터 광종 7년까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닦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광종은 태조 왕건의 아들이라 그랬죠. 셋째 아들 또는 넷째 아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은 소라 그래요. 밝힌다 그래서 밝힐 소에서 이름은 소라 명합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광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자, 이복 누이 동생과 결혼하기도 하고 해종은 딸을 또 비로 맞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복 누이 동생은 왕건한테 딸이 9 있다 그랬죠. 자기 누이 동생을 하나 자기 말 그대로 부인으로 맞았잖아. 그러면 누이 동생네 엄마 세력들이 호족 세력들이 자기 편이 되겠죠. 해종은 돌아가셨지만 해종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해종의 딸의 비를 맞이함으로써 또 다른 또 큰 호족 세력이 자기 등에서 버텨주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 딱 왕권을 버텨주니까 굉장히 좋겠죠. 해서 이렇게 자기 근친거련이 있는 거지. 근친교란. 자, 그래서 고려 왕실에 처음 나타난 근친혼이다 그랬습니다. 초기 때는 이렇게 해서 정치적 기반을 닦았죠. 해서 초기 정치적 기반을 닦았던 시기에 대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승로 5조 정적평에서 광정 8년 동안 다스림은 가히 중국은 하운주 때 굉장히 평화로웠다 그러거든. 그래서 중국은 하운주 시대에 견줄만 하다고 격찬했다. 최승로가 5조 정적평에서. 광종 8년에서 광종 11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광종은 처음엔 웅크리고 있다가 광종 8년 때 후주에서 쌍기가 들어옵니다. 후주에서 쌍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쌍기랑 쌍기. 그래서 후주에서 쌍기가 들어오는데 이놈은 쌍이 말 그대로 왕권 정책을 쌍기가 말 그대로 후주에서 왕권 정책을 강화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펴는 거지.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자, 노비안건법. 노비를 살피고 검색해서 풀어주는 거야. 광종 7년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켜줬다. 노비를 해방시켜줬어. 노비를 해방시킨 효과가 뭔지 알아?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약화되는 거야. 왜? 자, 노비들이 실질적으로 공신이나 호족들이 부리고 있잖아. 이 사람들의 사병 역할을 하기도 하고
노비니까 노동력 역할도 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 다 풀어줘 버려. 얘네들 다 풀려나면 호족들 힘이 빠지잖아. 그치?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약화된다. 그죠? 그 다음에 풀려나면서 양인이 되잖아. 양인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노비에서 풀려났으니까 왕편이 되는 거지. 왕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인 수가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이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왕권이 강화된다. 왕의 편이 되는 거지. 양인 수가 증가되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왕이 부자가 되는 거지. 왕권 강화.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과거 제도.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추천 제도, 공신 세력들 있잖아. 공신이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들 자기 아들들 음서 제도 이랬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말 그대로 신료가 됐었는데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서 능력 보니 시험 봐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시험 봐서 관료들 뽑았잖아. 그래서 새로 들어온 놈들이 구세력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세력을 가지고 구세력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거에서 신구 세력을 교체하기도 했고 견제하기도 했다. 신구 세력의 교체, 견제해서 이 사람들이 견제를 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왕권 강화 안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백간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렇게 나오지. 백간의 공복. 광종이 이제 딱 왕권 강화를 했잖아. 노비왕금, 노비도 풀어주고 과거제도 실시하고 해서 내 편이 많아졌어. 내 편이 많아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족 세력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놈들이 많아. 호족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이놈의 시키들 안 되겠네? 야, 니네들 자 이런 나보다 좋은 옷 입지 마라 해서 공복을 제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색 공복을 제정해 줬다. 자단 비넉 광종 때 왕이 보니까 왕이 힘이 세졌잖아. 그러니까 왕보다 더 좋은 옷을 못 입게 해줘야지. 그래서 공복을 제정해 준 거야. 나 이제 딱 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됐지. 옷도 친아들 옷도 다르게 입혀놨고 나보다 다른 옷을 입고 난 좋은 옷 입고 그지? 나 이제 황제지. 그래서 칭제고는 나 이제 황제라 칭할 만하다 해서 스스로 황제라 칭합니다. 나 이제 황제야 해서 칭제고는 하면서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광덕준풍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칭제고는을 칭하며 광덕준풍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황제가 사는 곳을 황도라 칭하죠. 내 황제가 사니까 황도야. 황도 서울도자죠. 그 다음에 서경을 소도라 칭했다. 이렇게 합니다. 광종 11년, 광종 26년 되겠습니다.